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강원 산지와 동해안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쯤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예상 강수량은 중남부 산지와 중남부 동해안, 태백에 5에서 20mm, 중남부 내륙과 북부 산지, 북부 동해안에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지역 언론사들이 2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선거구에서는 연령대별 지지 성향이 선명하게 갈린 가운데 지난 여론조사 때 접전과 달리 1위와 2위 간 지지율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이번 총선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50.1%의 지지를 얻어 37.0%의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2.0%를 얻었습니다. 1차 여론조사 때와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김중남 후보는 1.6%포인트 올랐지만 권성동 후보의 오름폭이 더 커 6.0%포인트 올랐고 이영랑 후보는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2차 조사 들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별로 지지 후보가 갈렸다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앞섰고 30대와 20대 이하에선 접전이었습니다.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9%,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4.4%로 1차 조사 때보다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9%포인트 높아져 지지층 응집 현상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36.8%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18.6%, 더불어민주연합 17.1% 순이었습니다. 개혁신당 2.7%, 새로운미래 1.2%, 녹색정의당은 0.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땐 국민의힘 49.5%, 더불어민주당 27.1%,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2.9%, 녹색정의당 1.1%, 새로운미래 0.6%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3%로 1차 여론조사에 비해 각각 1.4%포인트와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22대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여. 강릉 선거구에선 4년 전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 표심의 이동이 컸던 만큼 남은 기간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어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선 1차 때보다 2차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부동층이 늘었고 여당의 지지세는 높아졌는데 시군 권역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묻는 질문에 1위와 2위의 격차가 1차 때보다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는 29.3%,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53.5%, 개혁신당 유성호 후보 1.4%였습니다. 1차와 비교해 한호연 후보는 3.0%포인트 줄어든 반면 이철규 후보는 2.7%포인트 늘어 두 후보의 격차는 18.5%포인트에서 24.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유성호 후보 지지도는 1.7%에서 1.4%로 0.3%포인트 줄었습니다.
1위와 2위 후보의 시군 권역별 격차는 동해와 삼척, 태백은 1차 때와 비슷했는데 정선의 경우 10.2%포인트에서 44.2%포인트로 벌어지며 이철규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84%에서 86.8%로 올랐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국민의 미래 39.3%, 조국혁신당 16.4%, 더불어민주연합 14.6%, 녹색정의당 1.2% 순이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는 각각 18.2%와 5.5%였습니다. 2차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9.7%, 더불어민주당 26.4%, 조국혁신당 7.6%, 녹색정의당 2% 순이었고 개혁신당은 0.6%, 새로운 미래 0.4%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서 지역 선거구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서는 1차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인 것과 달리 허영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혜란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1차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접전 양상입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2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48.1%, 국민의힘 김혜란 38.8%, 새로운 미래 조일현 1.0%, 무소속 오정규 1.1%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8.0%였습니다. 지난 1차 여론조사 때보다 허영 후보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랐고 김혜란 후보는 2.7%포인트 빠졌습니다. 1차 때 두 후보의 격차는 4.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지만 2차 때는 9.3%포인트로 벌어져 오차 범위 밖에서 허영 후보가 앞섰습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 43.6%,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40.9%로 후보 간 격차는 2.7%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 투표할 후보가 없다 3%, 모름 0.6%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4%포인트대였던 후보 간 격차는 지난 3월 말 1차 조사에서 2%포인트대로 줄어든 이후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과 원주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고소한 가운데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 아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 후보가 왜 이런 말이 지역사회에 떠도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기술발전의 초석이자 기능인들의 축제인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했습니다. 메달에 도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치열한 경기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선수가 모니터를 보며 프로그램을 짜는 동안 다른 선수는 부품을 조립합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메카트로닉스 직종입니다. 25분 남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경기. 옆 팀이 종료를 외치자 1번 작업 종료요! 남은 한 팀, 두 선수의 손이 더 분주해집니다. 몸체만한 드론을 조립하는 학생 선수들.
드론이 입력한 값에 따라 정확히 날수록 메달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출전했을 때는 전국대회 때 진짜 사소해서 신경도 안 쓰다가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1등은 당연히 하고 올라가야죠. 오는 5일까지 강릉 지역 6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강원 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34개 직종의 참가 선수 278명 가운데 83%는 강원 지역 내 직업계고 학생 선수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전공 심화 동아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 역량도 기르고 학과에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또 기능경기 대회랑 연결시켜서 기계, 전기, 자동차 등 전공 과목뿐 아니라 게임 개발 등 전공과 4차 산업을 접목한 직종 경기도 눈길을 끕니다. 레이싱 게임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과제 1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선수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기술 강원도로 우뚝 서는 초석이 되고 있는 강원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지급되고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유례없는 사과 가격 상승에 정부가 강원도 사과 재배지를 2,000헥타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적합 지역이 계속 북상함에 따라 2030년까지 정선과 양구 등 강원도 5대 사과 산지를 현재 931헥타르에서 2,000헥타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사과 가격이 전년 3월보다 전국적으로는 88.2%, 강원도에서도 66.7%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겨우내 폐사한 천연기념물 사냥이 500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멸실 신고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사냥 폐사체 수는 537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전체에서 서식하는 사냥은 약 2,000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수준의 사냥이 민간인 통제선 부근 강원 산간 지역과 설악산 일원에서 폐사체로 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강릉시 교동 경포사거리 인근에서 23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K-히트 프로젝트 1.0 경쟁력 강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32년까지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방문객 수를 현재 680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용 3,400명과 외국인 관광객을 10배 이상 유치하는 등의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에 앞서 불분명한 리조트 정체성을 해결하고 카지노 규제 개혁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보완해 앞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고졸 인재를 기르는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강원도 내 4개 고교를 포함한 전국 37개 학교가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도전장을 내민 강원도 내 고교는 황지정보산업고, 원주금융회계고, 춘천 한샘고, 강원 생명과학고 등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시도교육청, 산업체, 특성화고 컨소시엄이 상호 간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에 특화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입니다. 이번 첫 공모에서 교육부는 10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경쟁률은 3.7대 1이 전망됩니다. 강릉시가 2024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강릉시는 공공일자리 1,374개를 비롯해 모두 17,377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 67.8%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2,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비롯한 4대 핵심 전략과 14개 실천 과제,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의 강원랜드 직원 숙소를 짓기 위한 착공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사업비 238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는 지상 6층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총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태백 직원 숙소는 전부 1인 객실로 운영되며 강원랜드 태백 복지관과 가까워 입주 직원들은 사우나와 헬스장, 수영장 등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강원랜드와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현안대책위는 직원 숙소 건립을 합의했습니다. 동해시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올해 국도비 등 4억 7천만 원을 들여 취약계층 120가구, 1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모두 23종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